자, 우리 1학년 여러분, 오늘 강의는 그 소설 지난 시험 범위 이후에 나와 있는 꿈틀교재 82쪽에 나온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용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초점을 두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짧겠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8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나하고 주인공입니다. 펜 좀 색깔 좀 바꿀게요. 나하고 그 다음에 황수건이라는 요 두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황수건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 화자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황수건에 대한 어떤 서술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황수건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내가 관찰을 한 내용이 황수건이 순진하고 또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우둔하다라는 표현을 합시다. 우둔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민 또는 애정을 보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황수건이라는 사람은 여기 왼쪽에 볼까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황수건은 못난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학교 급사로 있다가 쫓겨나서 신문 보조 배달원 일을 하다가도 쫓겨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안쓰러워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장사한다라고 하는 장사 미천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실패, 이런 상황인데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장사하기 전에 내가 이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말벗대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로 주러 왔으니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나는 또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또 좋아하는 순박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물으니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건 누가 고스카이, 일본어인데 심부름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쇼 한다. 삼산학교가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전 직장이겠죠. 전 직장. 이 앞에 가서 장사하겠다. 무슨 장사? 방학 될 때까지 참외라고 하죠. 참외 장사도 하고 싶죠.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데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만 보면 사실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세만 가득한, 이것도 사실은 좀 순박한 사람들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나름의 애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사업자금이겠죠.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연민이고 애정이고 사실은 또 동정이기도 합니다. 동정, 연민 이런 단어 다 써도 됩니다. 애정도 되고 어찌됐든 간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사본이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 300만 원? 뭐 2, 3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장사 미천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고쇼라고 또 가져왔네요. 이제 고마움 표시죠. 하고 나는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순진하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장사 실패한 걸 알려줍니다. 들으니 참외 장사, 여기 들으니부터 좀 가로 좀 할까요?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부부간의 사랑을 보통 금슬이라고 하죠. 금술 아니면 금슬.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란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남 같으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나는 것이라 한다. 사실은 이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라고 하는 것은 그 동서의 집에서 얹혀 사는데 황수관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핑계대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를 지금 가로를 딱 해서 보면 이 가로 부분을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로 부분은 흔히 말하는 요약적 제시라는 말을 씁니다. 서술자가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는 무슨 내용을 요약적 제시했냐. 지금 황수관이 처한 상황, 황수관의 상황을 요약적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보여주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말해주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잡수라고 사업죠 하는 때였다.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이 가로가 여기까지입니다. 가로가 여기까지입니다. 좀 지워야겠네. 지우개. 이거. 자, 여기까지 가로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안에 단포는 한 달 정도 되죠. 한 달.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번긋거리며 좀 급하게 온 것 같죠? 종에 싸지도 않고라는 말은 급하게 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잡수라고 사업주 하는 때였다. 웬 산에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아마 옆모습 보면 포도 훔쳐온 겁니다. 고마움은 표시해야겠고 돈은 없고 하니 포도를 훔쳐온 것 같아요.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감 금방 알아챘죠.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턱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이 표현은 내가 황수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보여줍니다. 애정을 보여주는 건데 그 애정의 이유가 뭘까? 애정의 이유? 바로 요겁니다. 황수건에 대한 애정을 보이는데 황수건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냐면 은근한 순정, 순박하고 따뜻하고 이런 모습이겠죠.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비단입니다. 깁은 달빛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비단. 그리고 문안은 사대문 안을 말합니다. 사대문 안. 이게 지금 식으로 말하면 시내 갔다 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일본 노래인데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라고 되어 있는데, 사케는 일본 술이죠. 사케와 술은 나미다카 눈물인가, 다메이키카 한숨인가 뭐 이런 건데, 요 일본 노래를 통해서 이걸 부른 거죠. 황수건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씁쓸하죠. 예상적 정서를 보여줍니다.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뭐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 멜로디는 모르겠습니다. 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 휘적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른 체를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요거죠. 포도 사건. 획길 아래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담배 피는 모습에서 지금 황수건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인데, 아마 황수건의 괴로운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전에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담배를 피지 않았던 사람,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했다. 달밤이 본인에게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달밤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달밤의 의미. 우선은 여기 썼던 것처럼 달밤은 1번 황수건의 괴로운 심리를 보여주고, 2번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3번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돋보이게 한다. 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달밤의 의미, 그나마 소재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을 봅시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시점은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 시대가 1930년대입니다. 30년대니까 당연히 일제강점기겠죠. 일제강점기. 서울에 있는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 못난 황수건이죠. 이런 사람의 삶에 대한 연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게 바로 어떤 시대 상황과 결부가 됩니다. 시대 상황은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에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또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특징이 하나가 있네요. 이런 관찰 시점 말고 이 작품은 달밤이라고 하는 배경이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 배경을 통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말구조, 여기도 하나의 특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82쪽 오른쪽 아래 만점 노트에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술자의 태도는 앞서 봤던 것처럼 연민, 동정 또는 애정이었죠. 황수건에 대한. 그러면 이러므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라면 독자들도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효과가 있죠. 이 정도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작품의 그럼 가치가 뭘까? 이 작품의 가치는 뭘로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1번, 황수건을 통해서 어떤 시대적 고통이 어떤가를 암시해 줍니다. 2번, 이 시대라고 하는 게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살아갈 수 없는 세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착하고 순박하면 오히려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 사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나는 그럼 이 황수건이라는 좀 모자란 사람 그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인간적 사회에 대한 소망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품은 이제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선은 나의 모습들하고 그의 모습들 나와 있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 색깔이 있군요. 자, 이런 것들 순박한 것들 그다음에 애정을 보이는 거 이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됩니다. 결국은 연민이나 애정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고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약적 제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달밤. 여기 달밤이 있었죠. 달밤. 달밤이 아주 중요합니다. 달밤. 달밤 역할 여기 나와 있죠.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들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연민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작품의 가치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 이런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이 장면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3쪽의 문제들을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이쪽으로 좀 볼까요? 4번 문제 보면 황수건의 인물 됨됨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 드러난 비유적 표현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왼쪽으로 좀 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형광펜이 여기 있나? 자, 그의 은근한 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열매까지, 순중한 열매까지,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에 대한 생각이 드러내고 있는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번, 2번 다 내용 이해가 되겠고 6번을 보면 이 작품의 어떤 결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결말의 효과, 이 작품의 결말은 여운주죠. 여운을 남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독자의 상상력 또 주고, 그러면 이제 니은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특정 소재를 통해서 인물 심리 전달하죠. 이 특정 소재는 뭐였냐면 달밤이었겠죠. 달밤이 아니네요. 달밤으로 보면 안 되겠군요. 특정 소재니까 얘는 노래나 담배 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괴롭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면 얘가 디귿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배경이 이제 나오겠죠. 배경을 통해서 예상적 분위기 좋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배경은 당연히 얘가 달밤이 될 테고, 그러면 얘가 리을 해서 답이 이제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태준의 달밤이라고 하는 이 작품 제목의 의미이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배경이기도 한 요소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작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